여러분, 오늘은 단기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책에서나 유튜브에서 테마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정량화해서 재료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특징주들은 전부 다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가 제목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가 다 괜찮은 제목은 당연히 눌러보고 내용들을 읽어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징주만 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방이 되는 거죠.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선침해했던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 뉴스를 보자마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딱 보다가 오늘 10시 25분쯤에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주가 나왔어요.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비만 치료제 임상 선곡 잭팟,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협의 중 강세. 여기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 첫 번째,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자, 괜찮은 소재고. 자, 두 번째,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기술 이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꼭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요즘 핫하고 괜찮은 편인데, 자, 바이오주들의 재료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걸 보시냐?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A, B, C 등급으로 재료를 나눠 볼게요. 자, 바이오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재료. 자, 첫 번째는 미국 FDA 승인입니다. 네, 미국 FDA에서 승인하면은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거의. 몇 상을 갈 수도 있어요. 자, 식약처 승인도 굉장히 셉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했다고 보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승인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FDA 승인이 식약처 승인보다는 훨씬 강한 재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급 재료 중에 좋은 재료가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물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3상까지 성공하기에는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더 좋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큰 회사들에게 그거를 기술을 넘겨서 파는 거죠. 그럼 로열티도 받고 굉장히 큰 수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술 이전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가 됩니다. 삼상 성공도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죠. 자, 이런 A급 재료들은 최소 20에서 상한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상 성공, 일상 성공, 이런 것들. 당연히 일상보다는 이상이 좋겠지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일상 성공만 해도 20%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A급보다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재료들이죠. 특허 등록,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재료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B급 정도 된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르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0에서 20% 이하 정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등급 정도, 더 안 좋은 재료는 논문 발표했다, 승인 신청했다. 승인 신청은 성공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거죠. 이런 재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것들은 5에서 10% 정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제목에 일단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유료 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에 성공하고, 1상에는 성공했습니다.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관해서. 자, 막상 까고 보니까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1상에 성공한 이후에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뉴스 재료로 봤을 때는 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승인이죠. 신청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10급 정도 재료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가봐야 10% 가면 잘 간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재료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재료를 보는데 일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들. 자, 이 뉴스의 지속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뉴스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뉴로바이오에저는 또 티솔라질린으로 비만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를 적응증으로 한 임상 2상 계획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보니까 그래도
FDA 승인까지 위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지속성이 있다. 이제 막 승인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이상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테마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괜찮죠. 최근에는 바이오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테마의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지속성이나 바이오 테마의 분위기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 간다고 봤는데 뭐 이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바이오 테마도 괜찮고, 또 비만 치료제가 뭐 최근에 이미 뭐 한참 올랐다가 좀 식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는 다른 바이오들 중에서도 꽤 센 테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게 10%에서 가산점을 줘서 한 15%까지도 갈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시장 상황. 오늘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이거는 원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땐, 지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나빼드라고 했느냐. 자, 시장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꼬라박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목받는 특징주나 뭐 테마들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주목받으면서 더 잘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25분까지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뭐 괜찮은 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뭐 특별히 막 움직여주는 테마도 없고 뭐 뉴스도 없어서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나빼드로 생각을 했고, 종합적으로 요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얘는 최대 한 15% 정도까지 10에서 15% 정도까지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가 대충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거 10에서 한 15%? 오케이,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네, 일봉 봐야죠. 일봉. 자, 일봉을 바로 봅니다. 자, 일봉을 딱 봤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전날까지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일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물론 지금 오늘 시초가에서부터 현재의 위치까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매물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전에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고 부딪힐 수 있다.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 뭐 윗꼬리를 빼고 본다면 15.6%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죠, 여기. 자, 그리고 윗꼬리 끝에까지 본다면 여기까지인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정도 갔을 때는 매물벽이 있어서 매물대를 좀 맞겠다 라고 하는 저항대가 지금 딱 봤을 때 15.5%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뉴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15% 정도의 범위랑 레인지가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15% 이상은 보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분봉으로 들어갑니다. 자, 1분봉으로 들어왔을 때 10시 25분. 언제죠? 10시 55분. 자, 보세요. 뉴스가 딱 떴을 때 어때요? 이 장대에 양봉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분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때 이제 따라가면 이제 다 물리는 거죠. 이때 따라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자,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지금 몇 프로죠? 지금 올라왔을 때가 벌써 11%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14%인데 이거 3% 먹으려고 하다가 물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성비가 안 맞아요. 여기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레인지가 얼마예요? 10%에서 1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범위잖아요. 그죠? 레인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재료를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자, 10시 30분 정도에 어디까지 떨어졌죠? 8%대까지 떨어집니다. 8%대까지. 자, 이 부분이죠. 8%대까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쭉 보니까 12시까지, 점심시간까지 쭉 봤는데 이 부분을 박스권으로 하면서 지켜주고 있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레인지는 어디까지였죠? 15%대까지였죠. 요 정도. 이전 전고점까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 박스권을 뚫어줄 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소액만 들어갔다가 좀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 싶을 때 분할로 200, 300, 5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서, 자, 어디서 털고 나가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레인지는 어디예요? 여기 15%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기 테마 매매주의 좀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이 뉴스를 가지고 보통 이 뉴스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갈 뉴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을 때 분석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특징주 매일 분석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특징주를 매일 보고 이 특징주가 몇 프로까지 갔을 것인지 매일 예상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